이런 사람들은 생강 절대 먹지 마세요. 요로결석 생깁니다. 여러분, 생강은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면역력을 높여주니 생강차 한 잔이면 감기도 이겨낼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혹시 이런 분들이 생강을 드시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 몸에 좋다고 무조건 먹는 게 아니라 생강이 오히려 해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데요. 오늘은 생강이 특별히 해가 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여기에 해당된다면 주의하셔야 해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사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앞으로도 유익한 건강 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혈액희석제를 먹는 분들. 생강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혈액을 묽게 하는 작용을 하는데요. 평소엔 이 기능이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압을 조절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혈액희석제를 복용하는 분들께는 이 작용이 오히려 위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생강의 놀라운 효능과 함께 주의해야 할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생강에는 혈액을 묽게 하는 성분이 있어 혈류 개선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생강이 혈액을 순환시키고 혈전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증명된 사실입니다. 2022년 연구에 따르면 생강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혈액의 점도가 낮아지고 혈압 조절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혈압이 높거나 혈전으로 고생하는 분들께는 생강이 정말 좋은 식품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혈액희석제나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분들이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생강은 혈액을 묽게 하는 작용을 하는데 만약 혈액희석제인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등을 복용하고 계시다면 그 효과가 겹쳐져 출혈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사실 혈액희석제 자체도 혈전 예방과 혈압 조절을 위해 혈액을 묽게 만들어주는 약물인데요. 여기에 생강까지 더해진다면 혈액이 지나치게 묽어져 멍이 들거나 코피가 나고 심한 경우 출혈이 멈추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혈전 예방을 위해 혈액희석제를 드시는 분들, 혈압 관리를 위해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생강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생강의 혈액 묽게 하는 효과는 몸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죠. 연구에 따르면 혈액희석제를 복용하는 분들이 생강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출혈 위험이 일반인보다 2배 이상 증가할 수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생강의 혈액희석 작용과 약물의 효과가 겹쳐지면서 그 부작용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혈액희석제를 복용하는 분들은 생강을 전혀 먹지 말아야 할까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나 생강을 정기적으로 섭취하거나 대량으로 먹고자 한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생강은 혈액순환과 면역력 강화에 좋은 식품이지만 혈액희석제를 복용 중인 분들께는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을 잘 기억하고 생강 섭취 시에는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게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담석증 환자. 여러분, 생강이 신장이나 담석증에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생강은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 몸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도 돕는 만능 식재료로 알려져 있지만 신장이 약하거나 담석증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는 섭취 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강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신장과 담석증 환자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생강은 체내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몸의 에너지를 북돋우고 피로 회복에도 탁월하죠. 생강을 차로 마시거나 요리에 넣어 먹으면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고 소화도 더 잘 되는 느낌을 받으실 텐데요. 문제는 바로 이 활발한 대사 기능이 신장이나 담석증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필터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혈액을 걸러내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만약 신장이 약하거나 손상된 상태라면 대사 활동을 과도하게 자극하는 생강은 신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생강 섭취가 과도해지면 신장의 부담이 늘어나 체내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 신장 기능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2022년 연구에 따르면 신장 질환이 있는 환자들이 생강을 꾸준히 섭취할 경우 신장 기능 악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담석증 환자들도 생강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담석증은 담낭 내에 돌이 생기는 질환으로 담즙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발생하는데요. 생강은 담즙 분비를 자극하는 역할을 합니다. 평소에는 이 작용이 소화를 돕고 장 건강을 지켜주지만
담석증 환자에게는 오히려 담즙의 과다 분비를 유발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담석이 있는 상황에서 담즙이 갑자기 많이 분비되면 돌이 움직여 담관을 막아 극심한 통증이나 염증을 일으킬 위험이 있습니다. 세 번째, 덜 익거나 곰팡이 핀 생강. 여러분, 평소에 생강을 먹을 때 덜 익었거나 곰팡이가 핀 생강을 먹는다면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생강은 향과 건강에 좋은 성분으로 요리와 차에 널리 쓰이는 식재료지만 덜 익은 생강이나 곰팡이가 핀 생강을 섭취할 경우 우리 몸에 아주 치명적인 독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잘못 보관된 생강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곰팡이 핀 생강이 왜 그렇게 위험한지 알아봅시다. 생강이 신선하지 않거나 곰팡이가 생겼을 때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성 물질이 생성되는데요. 이 아플라톡신이 얼마나 위험한 물질인지 놀라실 겁니다. 아플라톡신은 발암 물질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간에 특히 치명적입니다. 2021년 연구에 따르면 아플라톡신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사람들은 간암에 걸릴 확률이 일반인보다 60% 이상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즉, 덜 익었거나 곰팡이가 핀 생강을 장기간 섭취하면 간 기능에 큰 손상을 줄 수 있고 심각한 경우 간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생강을 조금 잘못 먹었다가 이런 치명적인 독소에 노출된다니 정말 무섭지 않나요? 게다가 아플라톡신은 간암뿐만 아니라 위암이나 췌장암과 같은 다른 심각한 질환의 위험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플라톡신이 체내에서 해독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누적되어 간세포를 손상시키고 세포의 변이를 유발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곰팡이가 조금이라도 핀 생강은 반드시 먹지 말고 버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덜 익은 생강도 조심해야 합니다. 생강을 제대로 익히지 않은 상태로 먹을 경우 체내의 독소가 제대로 제거되지 않아 장 기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특히 소화가 약한 분들이 덜 익은 생강을 섭취하면 위나장에 자극을 주어 소화불량이나 복통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진저롤 성분이 열을 통해 익혀지면 우리 몸에 이로운 성분으로 바뀌지만 덜 익으면 오히려 독성을 띨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선하고 안전한 생강을 섭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생강을 구입할 때는 신선한 것을 선택하세요. 만약 생강이 물렁하거나 색이 변해 있거나 표면에 곰팡이 같은 점이 보인다면 과감히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보관 방법도 중요한데요. 생강은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하며 특히 습기가 많은 곳은 곰팡이가 생기기 쉬우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고에 보관할 때는 키친타월로 싸서 밀폐용기에 넣어 보관하면 오랫동안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곰팡이가 조금이라도 핀 부분이 보인다면 그 생강은 반드시 버리세요. 조금만 잘라내고 먹으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결론적으로 생강은 신선한 상태로 제대로 익혀 먹어야 몸에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잘못 보관된 생강이나 곰팡이가 핀 생강은 아플라톡신과 같은 독성 물질로 인해 간에 심각한 손상을 주고 심지어 암의 위험을 높일 수 있으니 절대 섭취하지 마세요. 네 번째, 당뇨 환자. 여러분, 생강이 당뇨 환자들에게도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생강은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당뇨 환자들에게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바로 이 혈당 조절 효과가 과도하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생강 섭취가 혈당을 지나치게 낮추어 저혈당 위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죠. 당뇨 환자라면 생강을 섭취할 때 꼭 주의해야 하는 이유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생강은 체내에서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합니다. 이 때문에 고혈당이나 당뇨를 앓고 있는 분들에게는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죠. 실제로 2021년 연구에 따르면 생강을 섭취한 당뇨 환자들이 혈당 수치가 안정적으로 낮아져 당화혈색소 수치가 평균 10% 이상 감소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즉, 생강은 혈당을 안정화시켜 당뇨 관리에 유용한 식품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 이 점이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당뇨 환자들은 이미 혈당을 낮추는 약물인 메트포민, 인슐린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생강이 혈당을 낮추는 약물과 함께 섭취되면 그 효과가 더해져서 예상치 못하게 혈당이 너무 낮아지는 저혈당 상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저혈당이란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보다 지나치게 낮아지는 상태로 어지럼증, 두통, 심한 경우 의식 소실까지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특히 식사와 생강, 그리고 당뇨 약의 효과가 동시에 작용하면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져 저혈당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당뇨 환자들은
혈당 수치가 너무 높아도 문제가 되지만 너무 낮아져도 위험합니다. 이는 당뇨약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에게 더욱 중요한 사항인데요. 당뇨약이 혈당을 낮추고 있는 상태에서 생강을 섭취하면 그 효과가 너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저혈당은 치료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뇌 손상이나 혼수 상태에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생강 섭취 시 반드시 혈당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당뇨 환자들이 아침 공복에 먹으면 좋은 음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아침 공복에는 무조건 이 4가지만 드세요. 당뇨가 싹 사라집니다. 여러분, 아침 공복에 드시는 음식 어떻게 고르시나요? 하루를 시작하는 첫 끼니인 만큼 신경 쓰이시죠? 그런데 아침 공복에 먹으면 혈당을 안정시키고 당뇨에도 좋은 음식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당뇨를 관리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침 식단 선택이 정말 중요한데요. 오늘은 공복에 먹으면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단하지만 효과는 확실한 음식들이니까 꼭 기억해두셨다가 건강한 아침 챙겨보세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앞으로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녹차. 여러분, 공복에 따뜻한 녹차 한 잔이 혈당을 조절하고 몸의 대사를 촉진해 당뇨 관리까지 도와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녹차가 단순히 다이어트와 항산화 효과에만 좋은 게 아닙니다. 바로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고 혈당을 낮춰주는 당뇨 관리의 비밀, 무기이기도 하죠. 오늘은 녹차의 강력한 혈당 조절 효과와 그 매력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카테킨은 체내에서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주고 당분이 체내에서 천천히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효과가 있어요. 2022년 연구에 따르면 공복에 따뜻한 녹차를 마신 당뇨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식후 혈당이 25%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이유로 녹차는 아침 식사 전 공복에 마시기 좋습니다. 몸에 쌓인 독소를 씻어내고 혈당을 조절해주면서 하루를 상쾌하고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는 완벽한 한 잔이 되는 거죠. 게다가 녹차는 혈당 조절뿐만 아니라 체내 대사를 활발하게 해줍니다. 녹차 속에 함유된 카페인과 카테킨이 체내 열을 발생시켜 대사를 촉진하고 지방을 더 빠르게 태워줍니다. 그 결과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당분이 빠르게 에너지로 전환되기 때문에 당뇨 환자들에게 체중 관리에도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2021년 연구에서는 녹차를 꾸준히 마신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체지방률이 15% 이상 감소했고 인슐린 감수성도 크게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녹차 한 잔으로 당뇨 관리부터 다이어트까지 할 수 있는 놀라운 효과죠. 또한 녹차는 혈당 조절뿐만 아니라 염증 완화에도 효과적입니다. 당뇨를 앓고 있는 분들은 혈관 염증이 생기기 쉬운데요. 녹차의 카테킨 성분이 체내 염증을 줄여주고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염증이 줄어들면 당뇨와 관련된 합병증의 위험도 감소시킬 수 있어요. 2023년 연구에서는 녹차를 꾸준히 마신 당뇨 환자들의 혈관 염증 수치가 20% 이상 낮아지고 혈액순환이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 녹차는 당뇨 환자에게 없어서는 안 될 최고의 음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녹차를 어떻게 섭취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침 공복에 따뜻한 녹차를 한두 잔 마시는 것입니다. 공복에 마시면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체내 대사가 빠르게 시작되어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어요. 또 아침 식사와 함께 녹차를 마시면 음식물에 들어있는 당분의 흡수를 천천히 하게 해 혈당 급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혈당 조절이 필요한 당뇨 환자들에게는 이 섭취 방법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아몬드. 여러분, 공복에 아몬드를 먹으면 혈당을 안정화하고 건강까지 지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고소한 맛이 일품인 아몬드가 혈당 조절, 포만감 유지, 그리고 영양 보충까지 한 번에 해주는 건강 스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통아몬드의 숨겨진 건강 비밀과 어떻게 섭취하면 최고의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먼저 아몬드는 식이섬유, 단백질, 그리고 건강한 지방이 풍부합니다. 특히 공복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효과적인데요. 이 영양소들이 체내에서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기 때문에 식사 후에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2022년 연구에 따르면 공복에 아몬드를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식후 혈당이 20%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인슐린 감수성도 크게 개선되었다고 해요. 그뿐만 아니라 아몬드에 함유된 건강한 지방은 소화 속도를 늦춰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과식을 예방하고 체중 관리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아몬드는 체내 염증을 줄여주고 혈관 건강을 지키는 역할도 합니다. 당뇨 환자들은 혈당 조절뿐 아니라 혈관 건강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아몬드의 불포화 지방과 항산화 성분이 혈관 염증을 완화하고 혈액 순환을 개선해줍니다. 그래서 당뇨를 앓고 있는 분들이나 혈당을 조절해야 하는 분들에게 아몬드는 그야말로 작은 보약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아몬드를 언제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바로 아침 공복에 섭취하는 것입니다. 공복에 아몬드를 10알 정도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면서도 식사 전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과식을 막을 수 있어요. 아몬드의 식이섬유는 위장에서 소화 과정을 느리게 해 혈당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돕고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은 에너지를 오랫동안 공급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아몬드를 먹고 하루를 시작하면 혈당 관리뿐만 아니라 활력까지 유지할 수 있죠. 아몬드는 다른 음식과 함께 섭취해도 그 효과가 더욱 좋아집니다. 특히 블루베리나 사과와 함께 먹으면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해져 최고의 건강 스낵이 됩니다.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이 아몬드의 영양소와 시너지를 일으켜 면역력 증진과 세포 손상을 막아주며 사과의 식이섬유는 아몬드의 포만감 유지 효과를 한층 더 높여줍니다. 과일과 아몬드를 함께 섭취하면 아침을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는 완벽한 조합이 완성되죠. 네 번째, 블루베리. 여러분, 작은 알맹이 블루베리 한 줌이 우리 몸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아시나요? 아침 공복에 블루베리를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혈당을 조절하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며 하루 종일 활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이 작은 과일이 얼마나 우리 몸에 강력한 영향을 주는지 오늘은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블루베리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다는 겁니다. 이 안토시아닌은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체내 염증을 완화하며 세포 손상을 막는 최고의 영양소입니다. 특히 당뇨나 혈당 조절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블루베리는 필수 과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2023년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인슐린 감수성이 약 30% 이상 향상되고 식후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블루베리는 혈당 지수가 낮아 아침 공복에 먹어도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고 천천히 흡수되기 때문에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안전합니다. 또한 블루베리에는 비타민C와 섬유질이 풍부해요. 이 두 가지 영양소는 공복에 먹으면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해 혈당을 더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고 소화를 도와 위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비타민C는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주어 하루를 더 활기차게 시작하게 해주고 섬유질은 장 건강을 개선해 변비나 소화불량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2022년 연구에서는 아침에 블루베리를 섭취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인슐린 분비와 혈당 조절이 더 원활해지고 장 건강 지표도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블루베리는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아침 공복에 한 줌 정도의 생 블루베리를 그냥 먹는 것입니다. 새콤달콤한 맛으로 입맛을 돋우고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어요. 또 요거트나 귀리와 함께 곁들여 스무디로 만들어 먹으면 더욱 풍부한 영양소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와 요거트는 상큼하고 부드러운 조합으로 입맛을 즐겁게 해주고 귀리와 함께 섞으면 포만감까지 오래 유지되어 아침 식사로도 완벽하죠. 여기에 견과류를 더하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블루베리와 견과류를 함께 먹으면 혈당 조절과 체중 관리에 더욱 큰 도움을 주는데요. 견과류의 건강한 지방이 블루베리의 영양소 흡수를 도와 체내에 더 오래 에너지를 공급해줍니다. 그래서 아침에 블루베리와 아몬드, 호두 등을 함께 먹으면 하루 종일 든든하고 활기차게 지낼 수 있어요. 네 번째, 당근. 여러분, 아침 공복에 당근을 먹는 습관이 당뇨 관리부터 피부 건강까지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당근은 단순히 맛있는 채소가 아니라 영양소로 가득한 슈퍼푸드입니다.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A가 풍부해서 눈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 탁월하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 조절에까지 도움을 줍니다. 그럼 이 매력적인 당근이 왜 공복에 섭취하면 더욱 효과적인지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볼게요. 먼저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 A로 변환되어 눈 건강을 지키는 핵심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당근이 당뇨 환자에게도 좋은 이유는 바로 혈당 지수가 낮기 때문이에요.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은 먹은 후에도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는데 당근은 바로 그런 식품 중 하나입니다. 2022년 한 연구에 따르면 당근을 꾸준히 섭취한 당뇨 환자들은 혈당 수치가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식후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크게 감소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침 공복에 당근을 먹으면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다음 식사 때까지 에너지가 천천히 공급되며 갑작스러운 혈당 급등 없이 활기찬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당근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소화 기능을 도와줍니다. 아침 공복에 당근을 섭취하면 위장이 부드럽게 깨어나면서 소화가 잘 되고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이죠. 사실 아침 공복에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위장에 부담이 가고 혈당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는데요. 이럴 때 당근 한 개만 먹어도 위를 편안하게 해주면서 속을 든든하게 채워줍니다. 게다가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과식을 예방하고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에게도 완벽한 아침 식사로 제격입니다. 그렇다면 당근을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침에 당근을 씻어 스틱 형태로 잘라 간편하게 먹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씹은 식감이 좋아 아삭아삭한 즐거움도 느끼면서 혈당 조절과 비타민 A 섭취까지 챙길 수 있어요. 또 다른 방법은 당근과 사과를 함께 갈아 주스로 만들어 마시는 것입니다. 당근의 달콤함과 사과의 상큼함이 어우러져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죠. 그리고 주스에 레몬을 살짝 더해주면 상쾌한 맛이 더해져 아침에 기분 좋게 마실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에 당근 주스를 마시면 혈당 수치가 천천히 오르기 때문에 당뇨 환자에게도 안전합니다. 아침에 간편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당근 주스 한 잔은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게 해주고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식사 후에도 피로감이 적어요. 그렇다면 이 좋은 당근과 같이 먹으면 당근의 효능을 더 극대화시키는 음식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근과 이것 제발 같이 드세요. 몸에 있는 염증 싹 사라집니다. 여러분, 당근 그냥 드시고 계신가요? 샐러드나 반찬으로 흔히 먹는 당근, 건강에 좋다고 해서 그냥 생으로 드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당근, 그냥 먹는 것보다 이것과 함께 먹으면 체내 염증이 싹 사라지는 기적 같은 효과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무리 몸에 좋은 당근이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오늘은 당근을 제대로 먹는 법과 그 궁합이 좋은 음식까지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 하나만 기억해 두셔도 염증 걱정, 면역력 걱정 끝.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올리브 오일. 여러분, 당근을 올리브 오일과 함께 먹으면 그 효과가 얼마나 폭발적으로 좋아지는지 알고 계셨나요?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타카로틴이 지용성 비타민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로 지방과 함께 먹어야 체내 흡수율이 높아진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올리브 오일이 당근과 만나면 면역력 강화와 항산화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다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먼저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 A로 변환되는 아주 중요한 성분입니다. 비타민 A는 시력 보호는 물론 면역력 강화와 피부 건강에도 큰 역할을 해요. 당근의 풍부한 베타카로틴을 충분히 섭취하면 세포 손상을 막아주고 체내 염증을 줄여주어 항암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연구에 따르면 베타카로틴 섭취량이 높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면역세포 활동이 30% 이상 활발하고 감염성 질환에 걸릴 확률이 크게 낮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 정도면 당근은 그야말로 슈퍼푸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이 베타카로틴이 지용성이라는 것. 지용성 비타민은 지방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무리 당근을 많이 먹어도 지방 없이 먹는다면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올리브 오일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건강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체내 흡수를 돕는 훌륭한 역할을 합니다. 베타카로틴의 흡수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도 항염증,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두 재료가 함께하면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특히 올리브 오일에는 오메가9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심장, 건강과 혈액 순환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방산이 베타카로틴과 함께 섭취될 때 체내에서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이 최대 4배 이상 높아진다는 사실 놀랍지 않나요? 이런 이유로 당근을 먹을 때 올리브 오일과 함께 섭취하면 그 영양 성분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당근과 올리브 오일을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당근을 구울 때 올리브 오일을 살짝 뿌리는 겁니다. 당근에 올리브 오일이 스며들어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나면서 베타카로틴 흡수도 쑥쑥 높아집니다. 또 샐러드를 만들 때 생당근을 올리브 오일로 만든 드레싱에 찍어 먹어도 좋아요. 이렇게 생으로 먹는 방법도 간편하면서도 베타카로틴 흡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기름이지만 건강에 해로운 포화지방이 아닌 불포화지방이기 때문에 체중을 걱정하는 분들도 부담 없이 드셔도 됩니다. 오히려 당근과 함께 먹을 때 체내 영양소 흡수를 돕고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까지 있으니 건강에도 더 이로울 수밖에 없겠죠? 결론적으로 당근을 올리브 오일과 함께 섭취하면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이 크게 높아지면서 면역력 강화와 항산화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란. 여러분, 당근과 계란이 만나면 그 효과가 얼마나 놀라운지 알고 계신가요? 당근의 베타카로틴과 계란의 지방, 단백질이 함께하면 영양 흡수는 물론 눈과 두뇌, 건강까지 책임지는 슈퍼 듀오가 됩니다. 마치 비타민, 폭탄과 단백질 파워가 한 번에 몸에 들어오는 것과도 같은 이 조합. 오늘은 그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당근은 베타카로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변환되어 눈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현대인들에게는 눈 피로와 시력 보호에 꼭 필요한 성분이에요. 2023년 한 연구에서는 비타민 A를 충분히 섭취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야맹증, 안구 건조증, 황반변성 등의 안과 질환에 걸릴 확률이 30% 이상 낮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당근 하나만 먹어도 눈 건강을 지킬 수 있냐고요? 바로 그렇지 않습니다.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성분이라 지방이 있어야 흡수가 제대로 되는데요. 여기서 바로 계란이 필요한 거죠. 계란은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한 최고의 식품입니다. 특히 노른자에 들어있는 지방은 당근의 베타카로틴 흡수율을 최대 6배까지 높여준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 말인즉슨 당근을 그냥 먹는 것보다 계란과 함께 먹을 때 베타카로틴이 훨씬 효과적으로 우리 몸에 흡수된다는 것이죠. 이 조합은 눈 건강뿐만 아니라 피부와 면역력까지 챙길 수 있는 최고의 듀오입니다. 비타민 A가 부족하면 피부 건조나 각질, 면역력 저하까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당근과 계란을 함께 섭취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일이죠. 또한 계란에는 콜린이라는 영양소가 들어있는데요. 콜린은 두뇌 기능을 향상시키고 기억력을 높이는데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그런데 이 콜린이 당근의 베타카로틴과 함께하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두뇌 건강을 한층 더 강화시켜줍니다. 기억력 증진과 뇌세포 보호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업무로 바쁜 직장인들에게도 아주 좋은 조합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2022년 연구에서는 콜린과 베타카로틴을 함께 섭취한 그룹이 인지 기능 테스트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는 결과가 있어요. 그야말로 뇌와 눈을 함께 지켜주는 최고의 콤비네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맛있게 먹으면 좋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당근과 계란을 함께 볶아 먹는 겁니다. 당근의 상큼한 단맛과 계란의 고소한 맛이 어우러져 아이들도 좋아할 만한 맛이죠. 또 계란찜이나 오믈렛을 만들 때 당근을 잘게 썰어 넣으면 부드러운 식감에 당근의 영양소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어요. 요리하기도 간편하고 맛도 좋아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메뉴죠. 결론적으로 당근과 계란은 함께 먹을 때 베타카로틴 흡수율을 높여 눈 건강을 지켜주고 두뇌 기능까지 강화하는 완벽한 조합입니다. 세 번째, 견과류. 여러분, 당근과 견과류가 만나면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요? 그야말로 눈과 몸이 살아나는 건강 폭탄이 됩니다. 견과류에는 건강에 좋은 지방과 비타민 E가 가득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이 당근과 만나면 항산화 효과부터 혈당 조절까지 책임지는 환상적인 시너지 효과가 일어납니다. 오늘은 당근과 견과류의 콤비가 어떻게 몸을 업그레이드 시키는지 알려드릴게요. 견과류의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이 바로 이때 효과를 발휘하는데요. 견과류를 함께 먹으면 베타카로틴 흡수율이 최소 2배 이상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당근만 먹는 것보다 견과류와 함께 먹으면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거죠. 또한 견과류는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키는 유해산소를 제거하고 노화 방지와 면역력 향상에 큰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이 함께 작용하면 그 효과가 배가 되어 항산화 작용이 극대화되는데요. 2022년 연구에서는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을 함께 섭취한 사람들이 단일 성분만 섭취한 그룹보다 산화, 스트레스 수치가
약 30%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몸속에 쌓인 독소를 제거하고 세포를 보호해주는 당근과 견과류의 조합은 그야말로 항산화 파워 듀오라고 할 수 있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당근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견과류에는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풍부해서 혈당 조절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견과류는 당근의 부족한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보충해주면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게 해줍니다. 이는 특히 당뇨 환자나 혈당 관리를 신경 쓰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데요. 견과류의 지방이 당근의 식이섬유와 만나면 탄수화물의 소화와 흡수를 천천히 진행시켜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줍니다. 2021년 연구에 따르면 당근과 견과류를 함께 섭취한 그룹은 혈당 수치가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식후 혈당 급등이 20% 이상 낮아졌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섭취하면 좋을까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당근을 채 썰어 샐러드로 만들고 견과류를 토핑으로 올리는 겁니다. 당근 샐러드에 아몬드나 호두를 뿌리면 고소한 맛과 함께 씹는 재미까지 더해져 맛있고 건강한 간식이 됩니다. 또 당근을 얇게 썰어 올리브 오일에 살짝 볶은 후 견과류를 함께 곁들여 먹어도 영양소 흡수를 극대화할 수 있어요. 이렇게 먹으면 당근의 단맛과 견과류의 고소함이 어우러져 최고의 맛과 영양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고구마. 여러분, 고구마와 당근이 함께 만나면 어떤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두 가지 모두 베타카로틴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인데 같이 먹으면 그 효과가 배가 되어 우리 몸을 확실하게 업그레이드해준다는 사실. 고구마와 당근의 달콤한 조합이 여러분의 면역력을 쑥쑥 올리고 소화 기능도 강화해주는 진정한 슈퍼 듀오입니다. 먼저 당근과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변환되어 우리 눈 건강은 물론이고 면역력 강화와 피부 건강에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두 채소가 함께 조리되면 항산화 작용이 강화되어 2023년 연구에서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면역세포의 활동이 40% 이상 활발해지고 감염성 질환 발병률이 확연하게 낮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고구마와 당근의 만남은 우리 몸의 항산화 방어막을 세우는 셈입니다. 게다가 고구마와 당근의 식이섬유는 소화에 아주 좋습니다. 둘 다 풍부한 식이섬유가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해주기 때문에 변비 예방과 소화 개선에 효과적이에요. 식이섬유는 또한 혈당 안정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아주기 때문에 당뇨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특히 당근의 식이섬유와 고구마의 복합, 탄수화물이 만나면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체내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2022년 연구에 따르면 식이섬유를 꾸준히 섭취한 당뇨 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혈당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당화혈색소 수치도 15% 이상 감소했다고 해요. 그러니 달콤한 고구마와 당근은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최고의 파트너죠. 두 가지 채소는 같이 조리할 때 그 진가가 더욱 발휘됩니다. 고구마와 당근을 함께 찌거나 구우면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이 크게 높아지면서 부드럽고 달콤한 맛이 더해져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건강 간식이 돼요. 고구마의 자연스러운 단맛과 당근의 상큼함이 어우러져 그냥 먹어도 맛있고 조금의 소금이나 허브를 더해도 특별한 간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찌거나 구우면 소화가 잘 되고 배에 부담이 적어 어르신들부터 어린이들까지 모두 맛있게 즐길 수 있어요. 고구마와 당근은 열을 가할 때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이 높아져서 더 효과적으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또한 두 가지 모두 칼로리가 낮으면서 포만감이 높기 때문에 다이어트 간식으로도 완벽합니다. 군것질이 땡길 때 고구마와 당근을 구워 먹으면 달콤한 맛과 함께 든든한 포만감을 느끼면서도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생강. 여러분, 당근과 생강이 만나면 그야말로 항염 파워 듀오가 탄생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당근의 면역력 강화와 생강의 강력한 항염 효과가 만나면 우리 몸의 염증을 줄이고 소화를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습니다. 두 재료의 궁합이 어떤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내는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읽어보세요. 먼저 생강의 항염증 효과는 누구나 들어보셨을 거예요. 생강은 고대로부터 소화제와 염증 치료제로 쓰였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생강에 들어있는 진저롤과 슈가올이라는 성분 덕분입니다. 2023년 연구에 따르면 생강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이 체내 염증 수치가 25% 이상 낮아지고 통증이나 소화, 장애 등의 염증 관련 증상도 현저히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런 생강이 당근과 함께하면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항산화 작용을 통해 면역력을 강화하고 체내 세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생강의 항염증 효과와 당근의 면역 강화 작용이 만나면 체내 염증을 효과적으로 완화하고 면역 시스템을 강화해주는 완벽한 콤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생강은 소화를 돕는데도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생강은 위장 운동을 촉진하고 소화를 원활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당근과 함께 먹으면 소화 장애를 개선하고 위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특히 생강의 특유의 알싸한 맛은 위장에 자극을 주어 소화 효소의 분비를 촉진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체내의 노폐물과 독소가 빠르게 배출되어 소화 과정이 원활해집니다. 2021년 한 연구에서는 생강을 정기적으로 섭취한 사람들이 소화, 불량과 같은 위장 관련 증상이 30% 이상 완화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생강의 이런 소화 개선 효과는 당근과 만나면 더 강화되죠. 또한 당근의 단맛과 생강의 알싸한 맛은 놀랍게도 서로의 풍미를 살려주는 아주 좋은 조합입니다. 이 둘을 함께 갈아 주스로 마시면 맛도 상큼하고 영양소 섭취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당근과 생강 주스는 피로 회복에도 탁월한데 두 재료 모두 몸을 따뜻하게 하고 체내 순환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 아침에 한 잔 마시면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어요. 요리에서도 당근과 생강은 다재다능하게 쓰입니다. 당근을 볶을 때 생강을 다져 넣어주면 당근의 달콤함과 생강의 알싸한 풍미가 어우러져 아주 독특하고 맛있는 요리가 됩니다. 이렇게 요리에 활용하면 베타카로틴의 흡수율도 높아지고 소화와 항염 효과까지 누릴 수 있어요. 당근 생강 볶음은 물론 당근을 얇게 썰어 생강과 함께 구워 샐러드에 넣으면 색다른 풍미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몸에 좋기로 유명한 생강이지만 이런 생강을 먹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